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우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7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ADP 민간 고용 발표에 고용 호조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07% 하락 마감, 나스닥은 0.82% 하락 마감, S&P 500은 0.79%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6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하루 앞두고 비농업 고용지표 고용부 발표는 이제 오늘 열리겠죠. 오늘 나오겠죠. 그래서 ADP 민간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크게 오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민간 고용과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목을 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은 6월 달에 민간 부문 고용이 전달에 49만 7천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22만 명이었는데 22만 명의 2배 이상 지금 나온 겁니다. 또 이 수치는 2022년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 특히 이제 대면 서비스 쪽 부분에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지난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고용은 27만 8천 명에서 26만 7천 명으로 하향 수정됐었습니다. 6월 민간 고용에서 서비스 제공 부분이 37만 3천 명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도 레저, 그래 고객 적객 쪽에서 23만 2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6.4%를 기록했는데 전달은 6.6%였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됐습니다. ADP의 민간 고용 지표는 이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하루 앞두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겠죠. 6월 이제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 사항을 이제 가늠하게 해주는데 노동부의 고용과 추세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제 전문가들이 6월 달에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한 24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달이 33만 9천 명인데 크게 줄어든 거죠. 실업률은 3.6%로 전달은 3.7%였으니까 실업률은 낮아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민간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 모두 1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각각 그 저항선인 4%대와 5%대를 각각 돌파하면서 10년물 금리는 올해 3월 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한편 그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앨런이 이제 방중 기간에 리창 국무원 총리 그리고 허리평 부총리 그다음에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 경제 라인의 핵심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측 간 쌍방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앨런의 방중이 양측 긴장을 완화해 줄지를 현재 주목되고 있네요. 기술주들은 애플이 0.25%, 마이크로소프트가 0.92% 올랐으나 다른 기술주는 다 하락했습니다. 메타는 트위터 대항마 스레드 출시를 한 가운데도 0.81%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1.35%, 넷플릭스는 1.58%, 아마존은 1.55%, 엔비디아에는 0.51%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2.1% 하락한 276.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루시드도 4.45%, 니콜라는 9.09%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나 리비아는 5.82%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연준의 긴축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다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에도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WTI는 71.80달러 0.0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추가금리 인상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하락 요인이 부각이 됐는데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라는
감소가 이제 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온스당 1915.4달러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8%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금리 인상 기조 제약인 등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이제 4,23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1,665억 순매도하였고요. 코스피 급등 특징종을 살펴보면 덕양산업이 급등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부품, 전기차 테마 상승 속에 덕양산업이 VW향 배터리 BMA 매출이 본격화 기대감이 덕양산업이 이제 급등했는데 덕양산업은 유튜브 장동호 대표님이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이었죠. 코스닥은 2.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급등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이노 시뮬레이션이 133.33%로 마감했습니다. 신규 상장 업체인데요. 확장현실 SR 솔루션 기업인데 국내 최초 자동차 시뮬레이터 개발 성공한 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그런 이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우하이텍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중 상한가도 갔었죠. 성우하이텍도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현대차와 기아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속에 성우하이텍이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전망 속에 어제도 급등이 나오고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습니다. 풍국주정이 간만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풍국주정은 정부가 그린수소 에너지 국산화 본격 추진 소식 등의 수소차 테마로서도 상승을 했었고 또 하나는 중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속에 대체재 아르곤가스의 관련주 부각으로 풍국주정이 이제 급등했는데 자회사가 이제 아르곤가스를 만듭니다. 우양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올해 호실적 전망 속에 우양이 급등이 나왔고요. 메드피론이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FDA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 완전 승인 기대감 지속되면서 메디프론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신약 후보 물질 특허 취득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메디프론이 아주 급등이 나왔는데 메디프론도 유튜브 장동근 대표님 무료 관심주로 직장인 바닥주로 말씀드렸었죠. 피플바이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검사 제품을 미국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피플바이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마무리하는 시장인데요. 모든 분들 상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